코스피 지수가 2050선 그 문턱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넘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시장을 확실하게 끌어줄 만한 것이 나와야 될 텐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부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주목해야 될까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제 시장이 그 상하방 모멘텀 자체가 지금 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답답한 흐름이 내일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어떤 그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개별 종목, 이슈별로 좀 종목 장세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 시장 대내외 주요 변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종목별로 좀 범위를 많이 좁히셔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좀 방향성이 잡히려면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개선될 기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지수 레벨 부담 자체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좀 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경기 쪽에서 강한 그 회복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좀 개선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의 ROE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코스피 ROE가 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마땅한 반등 모멘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내 증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최근에 기관, 특히나 투신권에서 벌써 12거래를 연속해서 물량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이다. 업계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신권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하방 베팅을 계속해서 좀 할까요? 일단 지수 레벨 자체가 이제 조금 코스피 역사적인 밴드 좀 상단 쪽 부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투신권 매도가 좀 펀드 환매다 그리고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정확히 발라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2000대 레벨에 가입한 사람들이 꼭 이제 2000대 넘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2000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다 차익 매물을 쏟고 있다. 얼마나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4월, 5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를 상기해 보면 그때도 역시 지수 레벨이 이제 2000포인트 상단에서 투신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쪽으로 이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마땅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가 조금 이제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돼서 다시 조금 이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되어준다면 지금 투신권의 매도 자체는 시장에 지금만큼 큰 그 영향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시장을 끌어줄 만한 재료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해외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해외 쪽도 오늘 밤에는 주요한 경기 지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말이죠.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한 좀 경계 심리가 강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내 연준의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 금리 인상 여부를 좀 추론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용지표 결과와 어떤 여러 가지 임금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뒤에 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연준의 여러 위원들, 특히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들의 그 연설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10월 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과 연동이 되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에 계속해서 좀 민감한 그런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밤에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미국 역시 좀 개별 실적, 그다음에 개별 종목별 어떤 흐름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이제 답답한 위아래가 막힌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개별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좀 높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장 그리고 뭐 이번 주까지 전략을 세우실 때는 좀 시장 매크로 변수에 조금 덜 노출되어 있으면서 좀 내수 소비 쪽, 그다음에 뭐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좀 성장성 높은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도 오늘의 빅과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10분 골든타임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